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활섭 대전시의원의 성추행 논란을 두고 시의회 사상 첫 제명이 이루어질지 이목이 집중됐었죠.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습니다. 오늘 송 의원 제명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는데 최종 부결됐습니다. 더구나 출석 정지 등 하향된 징계안이 추가 발의되지 않아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면죄부를 준 셈이 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제 식구 감싸기라며 반발했습니다. 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현직 시의원의 제명을 놓고 표결이 이루어지는 날, 본회의 개회식에 정작 송활섭 의원 본인은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제명안도 최종 부결됐습니다. 반대 13표, 기권 1표, 찬성은 고작 7표로 가결 기준인 15명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표결 결과에 방청석에서 과정을 지켜본 시민단체 회원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피해자는 시민 아닙니까? 여성들은 시민 아닙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에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의장실 앞에서 20여 분간 취재진과 대치했던 조원휘 의장은 경찰의 수사 결과 등을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놨습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의장으로서 개입을 하거나 중재를 하거나 이럴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당초 예상했던 출석 정지 등 하향된 징계안조차 추가로 발의되지 않아 송 의원에 대한 징계는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어떤 다른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제안하셨어야 되는데 제안하시는 의원이 안 계셨습니다.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송활섭 의원은 취재진의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안에 송활섭 의원님 계실까요? 피해자는 TJB에 시의원도 결국 공범이자 시의회에 명백한 2차 가해라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역시 의장도 송활섭과 똑같은 인간이다. 전 그런 생각밖에 안 드네요. 한편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6월 말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송 의원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으며 이달 안으론 수사를 결론지을 예정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족으로 응급실 야간 진료를 중단한 세종 충남대병원에 응급의학과 전문의 출신 군의관 2명이 추가 투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 충남대병원 성인 응급실엔 전문의 7명에 지난달 파견된 군의관 1명과 새로 추가된 군의관 2명 등 모두 10명의 전문의가 근무하게 됐습니다. 다만 지난달 파견된 군의관의 근무가 오는 8일 종료되고 응급실 24시간 운영을 위한 최소 인원 12명에는 못 미쳐 응급실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지난 학기 휴학한 충남대 의대생들의 2학기 복학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충남대 의예과 1, 2학년의 2학기 수강 신청 학생 수는 각 학년별 정원 110명 가운데 예과 1학년은 12명, 2학년은 10명에 그쳤고 본과의 경우 불과 2명만 신청했습니다. 의학교육 마비 사태 장기화는 올해 본과 4학년에 의사 국가고시 파행으로 인해 내년부터는 지역 의료 인력 부족 사태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천안 도심 한복판에 땅굴을 파고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기름을 빼내려던 간 큰 도둑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석유공사에서 근무했던 전직 직원까지 가담해 역할을 세분화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또 땅굴을 파서 송유관까지 접근했지만 일당들 간의 내부 갈등으로 작업이 지체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창고. 평범해 보이는 창고 안쪽을 살펴보니 지하로 깊게 이어진 비밀 통로가 발견됩니다. 가로 75cm, 세로 90cm에 불과한 좁은 땅굴이 16m 넘게 이어져 있고 선로까지 가설돼 있습니다. 선생님, 들어오지 마요. 위험해. 55살 A씨 등 일당 9명은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넉 달 넘게 이 같은 땅굴을 팠습니다. 이들 일당 중 송유관 관리자와 현장 관리책 등 60대 2명은 한국석유공사에서 10에서 30년 넘게 일한 전직 직원이었습니다. 이미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살았던 A씨는 교도소에서 알게된 공범들과 범행을 모의했고 출소하자마자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범행 자금 수집책을 비롯해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내는 기술자와
훔친 기름을 파는 주유소 관리책, 작업자 등 역할을 세분화할 정도로 준비는 치밀했습니다. 범행 장소는 4차선 도로가 지나는 도심 한복판이었는데 삽과 곡괭이로만 땅굴을 파 소음을 최소화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준비에도 범행 자금 부족으로 내부 갈등이 불거지면서 정작 기름을 훔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실제 25m 이상 땅굴을 파 송유관이 있는 곳까지 다다랐지만 갈등으로 범행이 지체되면서 붕괴를 우려해 9m가량을 다시 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사이 제보를 입수한 경찰이 2달간의 추적 끝에 일당 모두 일망타진했습니다. 하루 한 2만여 대 그 차량이 오고 가는 도로 그 지하에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송유관을 이제 도유하려고 했던 그런 피해자들을 검거했는데요. 자금단 때문에 이제 못 파고 다시 이제 메꿨던 것으로. 경찰은 총책 A씨와 전직 석유공사 직원 등 6명을 구속하고 단순 작업자 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그제 오후 4시 50분쯤 세종시 나성동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에 승합차를 개조한 소형 수방차가 투입돼 발야 차량 말고는 추가 피해 없이 12분 만에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세종소방본부는 일반 소방차에 대응이 어려운 지하 주차장 화재를 위해 올해부터 신속 기동팀과 다목적 차량 5대를 도입해 2차례에 걸쳐 지하 주차장 화재를 대응한 바 있습니다. 보령시 남포면의 한 정수장에서 작업을 하던 60대가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13일 오후 5시쯤 63살 A씨는 보령시가 관리하는 남포면의 한 정수장에서 콘크리트 평탄화 작업을 홀로 진행하다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졌고 22시간 만인 이튿날 오후 3시쯤 아들이 숨진 A씨를 발견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한 가운데 당시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어 온열 질환 등 업무 관련성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친일 역사인식, 이른바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에 25개 독립운동가 기념사업회와 야당 관계자들이 모여 범국민 항의대회가 열렸고 광복회 회원들도 규탄 집회를 여는 등 파장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족의 성지 천안 독립기념관에 25개 독립운동가 기념사업회와 시민단체, 야당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친일 역사인식으로 뉴라이트 논란을 불러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김형석은 사퇴하라! 참석자들은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역사와 관련된 주요 기관의 수장을 친일 뉴라이트 인사들이 장악한 상황에서 독립운동 역사를 기리는 독립기념관장까지 뉴라이트 인사로 임명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김형석 관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제2의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김 관장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민족적 가치, 민주주의 가치를 폄훼했던 그러한 분이 바로 독립선열들을 우리가 기리는 이 자리에 대표자로 임명했다는 것, 선열들께 대한 모독이고 우리 공동체에 대한 반란이기도 합니다. 같은 시각 전국 각지에서 모인 광복회 회원들도 친일 매국 인사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회원들은 광복군가를 합창하며 일제히 식민 지배를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독립기념관장을 규탄했습니다. 저희들 광복회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지금 독립기념관장이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독립관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독립기념관 노조도 김형석 관장은 독립기념관이 지키고 선양해야 할 독립운동의 정신을 깎아내리고 있고 특히 극우 세력이 오히려 김 관장의 임명을 환영하는 상황이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최근 경기도가 독립운동의 가치를 되새기겠다며 별도의 독립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나서는 등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불러온 친일 역사 인식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부여군의회 행정사무 감사를 받던 군청 공무원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이유로 사직하면서 지방의회 갑질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부여군 지부는 백마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담당 주무관인 30대 A씨가 사표를 제출하고 지난 1일자로 면직 처리된 사안에 대해 의회의 감사로 스트레스를 받아온 A씨가 공황장애를 앓다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여군 의회는 골프장 조성 사업을 놓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집행부와 마찰을 빚어온 바 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3부는 교도소 수감자의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벌금 7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교도소 소속 교정직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저녁 7시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신의 남편이 다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인에게서 현금 300만 원과 곶감 선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는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돈을 되돌려준 점을 볼 때 1심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역 특수학교 재학생 최초로 대전 맹학교 학생이 올해 대전시 지방공무원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맹학교 학생들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바리스타와 한국어 강사 등 다양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교육당국의 지원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맹학교 의료재활전공과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지수 씨. 지역 특수학교 재학생 최초로 최근 대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저시력자라 남들보다 읽는 시간이 10배 이상 걸릴 만큼 보는 힘이 약하지만 4년간의 노력으로 꿈을 이룬 겁니다. 아직도 조금 얼떨떨한데 기쁘고 사회복지 서비스 같은 거를 제대로 찾아서 받지 못하시는 분들한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김 씨가 꿈을 이룬 데는 전국 유일의 대전 맹학교 공직 진출 동아리가 큰 힘이 됐습니다. 시각장애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사들이 직렬 상담은 물론 점자와 큰 글자로 된 수험 자료와 음성 자료를 개발해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겁니다. 조금 더 의미 있는 준비를 하는 게 뭘까 했더니 이제 공무원을 준비하시면 도와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 출발이 이제 5년 전에 이제 한두 명 학생을 도와주다가 공무원 도전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장애의 어려움을 딛고 바리스타와 한국어 강사 등 다양한 직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맹학교의 교육은 여전히 안마 수업 위주로 돌아갑니다. 교육당국의 부족한 지원에 점자 자료 제작 설비도 노후한 데다 저시력과 시각 중복장애 등 특성이 다른 시각장애를 위한 학습 환경도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 맹학교의 교육 환경은 안마라든지 마사지, 지압 등의 직업 훈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의 교육 시설 또 교육 환경이 갖추어져야만 더 많은 학생이 지수 씨처럼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이 출범한 가운데 오늘 DCC에서 열린 대표자 회의에서 이장호 대전시장이 초대 회장으로 마크 엘리치 미국 몽고메리 카운티 시장이 부회장을 맡았습니다. 대전시는 회장 도시로서 사무국을 2년 동안 운영하고 이에 따른 운영비를 11호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미국 몽고메리 카운티와는 공무원 인적 교류, 독일 도르트문트와는 대학별 특성화 분야의 교류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며 2026년 총회는 스페인 말라가에서 개최합니다. 충남도는 오는 7일 보령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 일원에서 낙조를 감상하며 지역 특산물로 만든 음식과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서해 선셋 다이닝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사전 모집한 300명이 참석해 관현악단과 재즈 공연을 즐기며 보령의 다양한 해산물과 성주산 냉풍욕장에서 자란 양송이 등 로컬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년 신규 수소도시 조성사업 대상지로 울산과 경북 울진군 그리고 충남 서산시를 지정하면서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부생수소를 활용한 에너지 공급 기반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국비 150억 원과 도비 45억 원,
시비 105억 원 등 총 300억 원이 투입돼 대산단지와 부성면 갈마리 일원의 수소도시가 조성되며 사업이 완료되면 부생수소를 활용해 생산한 에너지와 온수가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주거시설 등에 공급됩니다. 대전시가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국가지식재산위원회로부터 지식재산진흥 유공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습니다. 시는 정부가 지난해 실시한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에서 IP산업 클러스터 구축, 지식재산 인류도시 대전 사업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대전 청년내일재단이 2024학년도 하반기 대전 인재육성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재단은 거주비 지원 장학생과 성취 장학생, 외국인 유학생 등 509명을 11월 말까지 선발해 오는 12월 중 총 5억 1,0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대전 청년내일재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충남도의회가 노인상담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습니다. 도의회는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의에서 이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 노인상담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에는 노인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도내 노인과 그 가족에게 각종 상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충남은 고령 인구 비율이 타 지자체보다 높은 상황으로 노인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태안군은 수산자원 증가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올해 379억 원을 들여 22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요 사업은 바지락 종폐 살포 등 근소만 청정어장 재생사업과 어미꽃게 3,000마리를 특수 제작한 수중 가두리에 넣어 산란을 유도하고 180만 마리의 어린 꽃게를 방류하는 등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 사업, 어린 대하와 넙치, 조피볼락, 해삼 등 3천여만 마리를 방류하는 수산 기반 조성 사업, 수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등입니다.